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복합 빌딩의 지하 식당은 늘 그렇듯 분주했어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줄을 지어 식판을 들고 이동했고 곳곳에서는 빠른 걸음과 낮은 목소리가 뒤섞여 흘러갔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는 청소 용역 직원들이 바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여성이 눈에 띄었는데 그는 이 건물에서 오래 일해 온 시어머니였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고무장갑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려 벽 쪽으로 몸을 붙인 채 묵묵히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당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깔끔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이었고 명품이나 과한 장신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누구도 그를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는 건물 안의 분위기를 매우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금 더 마른 듯한 어깨, 이전보다 느려진 걸음, 그리고 잠깐씩 멈추며 숨을 고르는 모습까지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식당 한가운데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시선은 한순간도 시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지나가는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스치듯 지나쳤고 누군가는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식당 한편에서는 외주관리 직원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 인력들의 동선을 체크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바닥을 닦다 멈추자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곳에 회장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점심을 사드리기 위해 잠깐 얼굴을 보기 위해 온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공간의 구조와 사람들의 태도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섰고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관리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식당 안을 훑어보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를 처음 보는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어떤 사람에게서 멈추는지를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점점 시어머니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은 그대로였지만 며느리의 귀에는 점점 작게 들렸습니다. 이 평범한 점심시간이 오래 기억될 순간이 될 것임을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리권을 쥔 인물은 식당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고 이 공간이 자신의 영역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동선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모른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식당 중앙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흐름과 청소 인력들의 위치를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곧 벽 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걸레를 헹구고 다시 바닥에 몸을 숙였습니다. 관리권 인물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시어머니의 동작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의 신발에 물이 튈까봐 급히 걸레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관리권 인물의 신발 끝에 물기가 살짝 닿았습니다. 그는 즉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 공기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식판을 들고 지나가던 직원 하나가 발걸음을 늦췄다가 다시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외주관리 직원은 그제야 상황을 인지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권 인물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짜증과 권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느끼고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습관처럼 그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찾으려 했습니다. 바닥 상태를 다시 살피고 신발 자국을 손으로 훔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은 관리권 인물의 신경을 더 자극하는 듯 보였습니다. 관리권 인물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주관리 직원은 한 발 뒤에서 서성거리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직원 몇 명은 멀리서 이 장면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며 벽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하다는 사실이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은 다시 커졌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도 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권 인물은 자신의 행동이 제지받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 듯 보였습니다. 그 확신은 점점 거칠어진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한순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휘청였고 주변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앞 몇몇 사람들이 그제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손에 힘이 들어간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은 잠시 술렁였지만 곧 다시 일상적인 소음으로 덮였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식판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외주관리 직원은 주변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빛은 눈에 띄게 창백했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고 방금 있었던 일은 없는 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관리권 인물은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식당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며느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지 않고 식당 출입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곳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식당을 나서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복도와 입구,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위치가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동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갈래의 선택지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도착한 며느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는 짧은 문장으로 비서실 부실장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없었고 사실만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연락을 마친 뒤에도 그는 바로 건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식당 쪽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외주관리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몸의 균형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끝까지 확인한 뒤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과 감사팀이 동시에 호출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 장소, 시간, 관련 인물들이 차분히 정리되어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관리권 인물은 식당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오히려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로비를 떠나며 한 번 더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점심을 함께하지 못한 이유를 마음에 담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판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차량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빌딩 입구를 바라보며 방금 전달한 보고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차분히 그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일은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서실 부실장은 연락을 받자마자 내부 메신저를 통해 관련 부서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법무팀은 즉시 사건 성격을 검토했고 감사팀은 건물 관련 계약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외협력팀은 혹시 모를 외부 변수에 대비해 상황을 공유받았습니다. 모든 부서는 이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무실이 아닌 외부 소회의실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 감정과 분리된 상태에서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동선까지 관리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시어머니는 기본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큰 외상은 없었지만 순간적인 충격으로 어지럼증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정밀 검사를 권했고 간단한 진단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 역시 빠짐없이 정리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팀은 건물 관리 계약서를 검토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명목상 관리 주체와 실제 운영 인물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몇 차례의 계약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외주업체와 특정 인물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법무팀은 폭력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현장 CCTV 확보 가능성과 증거 보존 절차가 검토되었습니다. 신고 주체를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점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관리권 인물은 이런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평소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들은 감정적인 해석 없이 숫자와 기록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방식이 가장 잔인하면서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하느냐였습니다. 회의 일정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리권 인물에게도 공식적인 참석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점검 회의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남은 것은 드러내는 순서뿐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기업 본사 건물의 한 회의실에는 이례적으로 외부 감사 인력까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내부는 깔끔했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준비된 자료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의 시작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석이 아닌 중앙 테이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이 권위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서실은 필요한 자료를 이미 모두 배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관리권 인물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참석자들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인력이 있다는 점도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의는 건물 운영 실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기존 보고와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관리권 인물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 금액 변동, 특정 항목의 반복적인 예외 처리 내역이 차례로 정리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시선이 관리권 인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어 외주 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명목상 관리 주체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서류상 허점과 책임 회피 구조가 하나씩 짚어졌습니다. 관리권 인물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식당 CCTV 화면이 정지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점심시간의 식당과 청소 직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영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식어갔습니다. 관리권 인물은 그제야 상황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감사 인력은 감정 없이 화면과 자료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사건은 해석이 아닌 기록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있던 관리권 인물은 비로소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 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한 사람의 위치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자료 화면이 꺼진 뒤에도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공기에는 설명되지 않은 압박감이 남아 있었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 인력은 추가 자료를 테이블 위에 정리했습니다. 그 문서들에는 계약 위반 사항과 함께 법적 검토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이미 내부 절차를 거쳐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즉흥적인 판단이나 감정적인 결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무팀은 폭력 사건을 조직 차원의 사안으로 분류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관리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 소재 역시 개인을 넘어 계약 주체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관리권 인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관리권 인물은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권한이 이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준비된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 문서에는 관리 계약 즉시 정지 조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은 이미 계약서 안에 존재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비서실 부실장은 해당 조치가 이미 이사회에 보고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사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권한 정지를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회의 중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결과였습니다. 관리권 인물에게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는 외주 업체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역시 동일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배제와 계약 해지는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는 더 이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관리권 인물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움을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역할을 다한 표정이었습니다. 권한이 사라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치 사항은 모두 문서로 남겨졌고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회의실의 문은 차분하게 열렸고 한 시대의 익숙한 질서가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건물 안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관리권 인물의 출입 권한은 즉시 차단되었고 관련 부서에는 공식 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업무용 시스템과 출입 기록은 모두 동결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변화는 조용했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외주 업체 소속 직원들은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철수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임시관리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식당과 공용 공간은 우선 점검 대상이 되었고 근무 환경에 대한 기록이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상황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잠시 집에 머물렀습니다.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을 권했고 근무 재개 일정은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치료와 보상 절차는 회사 측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건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방문객이 아닌 공식 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식당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리 인력의 동선은 정리되어 있었고 책임자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식당 한쪽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이전보다 느린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 변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소란 없이 정리되고 있었고 그 영향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식당은 완전히 일상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의 소음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고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오갔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공기의 결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더 이상 벽에 몸을 바짝 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동선은 명확해졌고 작업 시간도 무리 없이 조정되었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했지만 위압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규정이 아니라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정한 휴식 후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이전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말없이 그를 도왔고 작은 배려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채 일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본사 집무실에서 일상적인 결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공식 기록으로 남겨져 내부 교육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의 이름은 강조되지 않았고 구조와 책임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권 인물의 이름은 더 이상 건물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차지하던 자리는 빠르게 다른 체계로 대체되었습니다. 권력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기록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백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며느리는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수행원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그를 보고 잠시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바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은 소문이 아니라 기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판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누구도 특별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안에서 약자를 함부로 대하던 방식만은 분명히 사라져 있었습니다.